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는데 OBBBA라고 One Big Beautiful Act라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중에는 우리한테 불리한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본인의 또 목적에 비해서 또 만든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2025년도 중반을 넘어서고 또 하반기에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세금 보고 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안 그래도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죠. 관세 전쟁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물가가 올랐는데 세금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투덜투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덜투덜 된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우리가 혜택 볼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골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세금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금 혜택이 조금 200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컴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세금 혜택을 받는 곳은 한 5,000불. 그다음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도 보통 한 3,000에서 한 4,000불 정도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법안이 못 사는 사람들,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연소득 3만 불 이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혹은 부유층들을 위한 법안이다라는 이런 불만이 많이 있지만 한국 분들은 그래도 웬만큼은 다들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좀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65세 이상인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6,000불씩 나온다는 거. 이게 진짜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이 딸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이 직접 세금 보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CPA 분께서 알뜰살뜰 세금 보고를 잘 해주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공제 받았습니까? 이것도 공제 받았습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CPA 분들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하시면 여러분이 미국산 SUV를 새로 샀는지 안 샀는지 몰라요. 만약 샀으면 여러분이 거기 내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오버타임을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 또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팁을 받는 일을 한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연세가 65세가 됐다는 걸 차마 인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야 상경월에 적혀 있지만 워낙 많은 일을 갖다가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맨날 미운 짓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물가는 올랐지만 또 세금 공제라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도 받아야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세금 보고하면 이제 올해 일한 거 갖고 내년도 세금 보고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는 어딘가 탑 10은 우선 알려드릴게요. 1위는 와이오밍 주입니다. 평균적으로 5,374불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많죠. 그 두 번째가 워싱턴 주입니다. 워싱턴 DC 아니에요. 워싱턴 주. 거기는 시애틀 타코마.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곳이죠. 3위는 뉴저지입니다. 여기도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곳이죠. 그다음에 4위는 뉴욕입니다. 여기도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자, 이 두 곳은 솔트 공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솔트는 state and local tax인데 자, 이 점에 대해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콜로라도입니다. 한국 분들 콜로라도 스프링스, 덴버 또 이 인근에도 또 많이 사시죠. 자, 6위는 유타인데 유타는 한국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위는 네바다입니다. 제가 있는 네바다입니다. 자, 네바다는 특히 사업자 이 소득 여기에 대한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네바다에서 라스베가스 특히 딜러를 한다든가 팁 수입에 많이 의존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팁에 대한 세금 공제가 꽤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위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시는 캘리포니아. 당연히 여기도 솔트 공제 혜택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위는 매사추세츠, 그다음에 10위는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텍사스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텍사스는 고소득자, 그다음에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뉴저지, 뉴욕,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는 솔트 공제가 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트 텍스, 그다음에 재산세 이런 곳들이 비싼 곳인데 여기에 대한 이 한도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전에 10,000불이었는데 40,000불까지 올라갔어요. 아직까지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번에는 좀 세금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이제 세금 혜택을 좀 적게 받는 주 여기는 어디냐면 미시시피, 웨스트 버지니아, 아르칸소, 알라바마, 켄터키, 루이지아나,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아이오와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한국 분들이 별로 안 사시는 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여기 있는 주들이 세금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편적으로 주 소득이 낮습니다. 물론 물가도 낮고 집값도 낮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소득도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혜택을 많이 못 받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오밍 같은 데는 고소득 사업자 비중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안 계시죠. 예, 그렇게 많이 계신 곳은 아닌데 여기는 이제 최고 많이 받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은 이 워싱턴, 예, 워싱턴 주, 그다음에 뉴저지, 그다음에 또 뭐 뉴욕, 예, 캘리포니아 이런 데들이 우리가 관심이 많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얼마 세금 감면이 되냐면요. 3,752불 정도가 세금 감면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일을 안 하고 소득이 없다. 나는 은퇴하고 소득이 없다. 그러면 사실 돈 세금 낸 것도 없으니까 세금 혜택도 못 받겠죠. 자, 근데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상위 1%, 자, 미국에서 상위 1%, 100명 중에 하나가는 이런 부자는 어떤 분들이 이런 부자일까요? 예, 연소득이 110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 연소득 110만 불을 버시잖아요. 그러면 연간 세금 혜택이 7만 5,410불입니다. 7만 5천 불이 더 생기는 거예요. 뭐 좋은 차 한 대씩 더 생기는 겁니다. 예, 세금을 그만큼 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위층, 미국에서 하위층은 연소득이 3만 6천 불 이하입니다. 3만 6천 불 이하인 분들은 이 3천 불 이하로 버신 분이죠. 예, 이런 분들은 세금 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150불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거의 대다수 중산층에 들어가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6만 6,801불에서부터 11만 9,200불. 예, 이 정도 사이에 버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1,780불 정도 감세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버시면 뭐 거의 한 3,500 이상 또 세이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귀를 쫑긋하게 하는 거, 우리 우행 식구들이 진짜 귀를 쫑긋하게 하신 거. 자, 아직 65세 넘으셨는데 아직도 난 소일거리로 일을 하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 그만 일할까? 나이 들어서 일해봤자 지금 왜냐면 65세면 우리가 SSA에서 주는 SS 소셜 베네핏을 받죠. SSB를 받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는데 우리가 또 돈을 벌면 세금을 또 내요. SSB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연금을 거의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괜히 억울하잖아. 근데 이런 분들한테 진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6,000불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시니어 환급을 확대했습니다. 시니어들 65세 이상은 자동으로 6,000불.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65세다. 그러면 12,000불 번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죠. 예,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게.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세금이 많이 절약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버타임, 그다음에 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안 붙이기로 했습니다. 오버타임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 있죠. 예, 오버타임에서 페이를 더 많이 주지만 그만큼 세금 비율 구역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좀 별로고. 근데 또 라스베가스에 또 한인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 이 호텔계에 많이 일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팁 받는 팁이 주 수입원이죠. 이런 분들한테는 뭐 아주 환호할 만한, 이런 분들은 뭐 3,752불이 아니라 뭐 한 돈만 불 이상도 이득 보지 않을까? 뭐 고소득자들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서빙 같은 일을 하신다든가 그래갖고 팁 수입이 만만치 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또 세금 공제가 많이 클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도 있는데 이건 좀 제한적입니다. 미국산 자동차를 사야 됩니다. 트럼프가 요즘에 좋아하는 게 이제 미국산을 많이 팔아주자. 물론 애국심적으로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안 그래도 나는 미국산 뭐 포드 F-150 픽업 트럭을 사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있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클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좋은 분들이 65세 이상인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너스가 붙어요. 예, 시니어 이제 환급 보너스가 붙습니다. 65세 부부가 있는데 이 65세 부부가 둘이 13만 불을 버신다고 치자고요. 6만 5천 불씩 두 분이 버세요. 혹은 뭐 한 분이 버시는데 이제 두 분이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13만 불에 기본 표준 공제라는 게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생활을 써야 되니까 이게 31,500불 정도 합니다. 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주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이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31,500불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65세 이상은 추가적으로 3,200불을 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시니어 보너스가 생겼죠. 얼마씩? 6,000불씩. 두 명이면 12,000불. 자, 그래서 31,500에다 3,200불에다가 12,000불 다 합치면 얼마냐면 46,700불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13만 불 벌었죠? 예, 그러면 13만 불에서 47,500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세율을 갖다가 이것도 또 주마다 다릅니다. 예, 요거 하나만 갖고 다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12%만 적용해도 5,600불 이상 세이브 된다. 예, 12%더 되는 주도 있고 안 되는 주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예, 미국 평균적으로 12%만 적용해도 5,600불 정도의 세금 절약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뭐 10,000불 이상도 세금 절약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덜 내도 돼요. 예, 왜 그런지 또 salt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LT, salt, 이게 우리가 먹는 소금, 예, 그 salt가 아닌데 많이 줄여서 sal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state and local tax라고 합니다. 주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예,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주에다가 내죠. 예, 그다음에 로컬에다 냅니다. 로컬 텍스 시 뭐 이런 데 같은데 카운티 텍스가 있고 또 스테이트 텍스, 캘리포니아 텍스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제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보드라는 곳에서 이제 텍스를 걷고요. 그다음에 연방 페더럴 텍스를 걷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 텍스는 다 달라요. 인컴 텍스도 다르고 스테이트 프로퍼티 텍스도 다릅니다. 뭐 흔히들 텍사스에 계신 분들이 여기는 프로퍼티 텍스가 비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캘리포니아, 특히 LA에 있는 집값은 텍사스보다 또 2배, 3배 비싸요. 그러니까 텍사스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부담은 또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건 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뉴저지, 뉴욕 쪽이 또 집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단순히 프로퍼티 텍스 퍼센테이지만 볼 게 아니라 이 돈 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제가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네바다를 오면서 예, 두 집 살림을 했죠. 몇 년 동안. 예, 토렌스에 집이 있었고 라스베가스에 집이 있었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제가 라스베가스로 이사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내에서 스테이트 텍스가 없는 주 중에 한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도박, 이렇게 갬블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주 세금을 안 걷어요. 이게 빵입니다. 스테이트 텍스가 빵이에요. 연방 세금만 내면 됩니다. 연방 세금은 미국 전역이 다 똑같죠. 자,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미국에서 스테이트 텍스가 제일 비싸요. 13.3%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도 조금 벌면 그만큼 안 나오는데 예, 어느 정도 이상 벌면 13.3%까지 올라갑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죠? 예, 10만 불을 벌면 13,300불을 캘리포니아 산다는 이유로 더 내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300불이에요.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예, 100만 불 버신 분들은 13만 불이에요. 예, 13만 불이면 고급 집을 사고 남는 돈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스테이트 텍스 디퍼런스 예, 요것만 따져봐도 사실상 네바다에다가 예, 조그만 콘도 페이먼트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저도 라스베가스로 옮겨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광고 수입이 다 은행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 주소지가 라스베가스 네바다에 있었으니까 스테이트 텍스를 안 내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10만 불 버는 분은 예전에 뭐가 있었냐? 그냥 고스란히 13,300불 더 내는 게 아니라 주 지방세 공제 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10,000불까지 공제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10만 불 벌어서 13,300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3,300불만 더 내면 되는 거였어요. 10,000불까지 공제가 됐어요. 자, 쉽게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100만 불 버는 분이다. 예. 그럼 그런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100만 불 버는 분은 캘리포니아에서 13만 3천 불을 더 내야 되는데 거기서 10,000불 빼줘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12만 3천 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세금 이게 문제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OBBBA 오빠 법안으로 4만 불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한 30만 불 벌어도요.
네바다에 사는 거나 스테이트 텍스 공제받는 게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0만 불 정도면 얼마죠? 거의 한 4만 불 정도가 디퍼런스가 날 겁니다. 스테이트 텍스가. 자, 그러면 이 스테이트 텍스는 뭐가 포함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인컴 텍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프로퍼티 텍스, 캘리포니아 같은 데 프로퍼티 텍스 비싸죠? 그거 낸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하고 로컬 소득세, 인컴 텍스, 그다음에 또 세일즈 텍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도 또 재산세가 듬붙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30만 불을 번다고 치자고요. 그럼 옛날 같으면 라스베가스에 오잖아요. 그럼 30만 불이면 거의 이제 한 4만 불 가까이 스테이트 텍스를 더 내야 돼요. 그러면 만 불을 공제해 준다 하더라도 3만 불을 캘리포니아 산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한 달에 2,500불 돈, 이 돈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산다는 이유로.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 근데 이제 비즈니스가 뭐 LA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그냥 뭐 어디서 리모트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요즘에는 또 집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LA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2,500불씩 더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비싼데.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만 불이었는데 4만 불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냥 대충 계산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한 30만 불을 벌어도 네바다에 있는 거나 이제 비슷비슷하다. 왜? 페더럴 텍스에서 그걸 빼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스테이트 텍스에서 4만 불을 갖다가 더 냈으면 페더럴 텍스에서 4만 불을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버리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캘리포니아 집이 있고 소득세가 있고 그래서 뭐 재산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한 2만 8천 불 정도를 냈어요. 자, 그리고 와서 제가 또 좋은 일 하고 싶어서 도네이션 하고 싶어서 한 5천 불을 냈어요. 근데 또 모기지 되면 모기지 이자를 내잖아요. 모기지 이자를 또 7천 불을 냈습니다. 여기서 이 금액이 한 4만 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4만 불을 갖다가 연방정부 텍스에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4만 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관심이 있냐? 뭐 뉴저지, 그다음에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팁하고 오버타임 공제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버타임 소득은 12,500불, 부분은 25,000불까지입니다. 오버타임에서 번 돈이 1년에 12,500불 미만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팁도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 25,000불까지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인 남성이 이제 공장에 일하는데 연봉이 6만 불 받는데 오버타임을 또 일했어요. 그 오버타임을 15,000불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12,500불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15,000불에서. 그러니까 2,500불 이쪽 포인트만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과세 소득이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1,500불 정도 세금을 공제할 수가 있다. 이게 이번에 또 요점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다 복잡하죠, 여러분. 저도 대충만 아는 거예요. 계산은 이게 뭐냐면 스테이트 다르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로컬이 다릅니다. 다 다른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알아둬야 되는 거. 솔트 중복 내는 거. 그러니까 솔트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중복 내는 거. 이거 공제가 4만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낼 건 다 해야 돼요. CPA 분께 얘기해야 돼요. 자, 이번에 제가 인컴 텍스 이만큼 냈고 프로퍼티 텍스 이만큼 냈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프로퍼티 텍스 같은 거 이론 같은 거 이만큼 냈습니다. 그다음에 집 모기지 이자를 이만큼 냈습니다. 자, 이게 4만 불까지 공제해 주십시오. 이거를 원하면 되는 거고 저 65세 이상이에요. 기본소득으로 6,000불까지 공제해 주세요. 부부니까 12,000불 공제해 주세요. 이게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저 팁 받는 일 합니다. 팁 받는 일 하는데 이걸 갖고 제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팁을 25,000불까지 제가 팁을 한 28,000불 버는 것 같은데 그럼 25,000불까지 공제를 해주세요.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버타임을 합니다. 오버타임은 12,500불까지 하는데 자, 이번에 오버타임을 한 10,000불 정도 더 벌었습니다. 오버타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공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 자동차 월부를 사잖아요. 대출 이자를 공제해 줍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산, 그러니까 최종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도요라도 상관없어요. 미국에서 조립되는 거면, 현대도 최종 미국에서 조립되는 거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뭐 꼭 포드, 쉐비 요거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차를 할부로 사면 대출 이자의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한 35,000불짜리 미국산 SUV를
월부로 사갖고 1년 이자로 3,000불 냈다. 그러면 3,000불 공제가 그대로 과세 소득에서 빠진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차 샀습니다. 이건 뭐 CPA 분이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차도 과세 소득에서 빠지는지, 예, 여기 차 이자율에서 돈이 빠지는지 이것도 꼭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예, 포함됩니다. 예, 미국에서 조립한 거.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사시는 분, 테슬라는 예, 이번 달 말까지 사셔야지 그나마 또 7,500불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영업하고 부업을 하시는 분들 20% 공제하는 예, QBI가 생겼습니다. 예, 한국 분들이 자영업 많이 하시잖아요. 예, 뭐 네일 샵도 하시고 세탁소도 하시고 뭐 컨설팅 하시는 분, 그리고 심지어 뭐 우버 이츠 같은 거 배달일 같은 거 하시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다 포함됩니다. 순이익의 20%를 자동적으로 빼주는 게 이제 QBI 예, 20%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일샵을 해갖고 10만 불을 버신다. 예, 그러면 2만 불을 빼니까 과세 소득은 8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내시고 싶다. 난 8만 불까지 돈이 필요 없고 나머지 저축하고 싶다. 예, 그러면 SEP IRA를 불입하면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스 IRA를 투자할 수 있고요. SEP은 이제 비즈니스 SEP입니다. SEP IRA 이것도 궁금하시면 CPA 분께 상의하시면 됩니다. 돈이 남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좀 절약하고 싶어요. CPA님, 제가 이만큼 버는데 저는 지금 생활비가 한 8만 불 버는데 실질적으로 한 5만 불밖에 안 듭니다. 나머지 3만 불을 제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SEP IRA 같은 거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로스 IRA 같은 거, 예, 이런 거 좀 투자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혜택만 있습니다. 다 혜택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불리한 예, 세금이 뭐냐면 해외 송금세가 이제 붙기 시작하죠. 내년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해외로 예, 1% 세금이 붙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한국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송금을 하던 60세 부부가 연간 24,000불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어요. 자, 그럼 내년부터는 1% 240불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돈 보낼 거 있으면 올해 안에 꼬박꼬박 보내시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죠. 예, 예, 다시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CPA한테 무슨 얘기하시면 되는지. 65세 부부 예, 최대 12,000불까지 지금 절약이 됩니다. 예, 기본 서비스 공제가 있습니다. 6,000불씩입니다. 예, 표준 공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집이 있고 뭐 그러면 한 세금 절감이 한 5,000불 이상. 그러니까 65세 이상 있어도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아유 괜히 이래서 세금만 많이 낸다.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버타임 하시는 분들 예, 오버타임 공제가 많이 되니까 이런 것도 한 1,500불 이상 공제가 될 수가 있고요. 뭐 개인 사업체 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QBI 공제 아까 말했듯이 20%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또 세금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IRA 에다가 또 돈을 또 집어넣으면 더 세금 절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다가 돈 붙이실 일 있다. 예, 그러면 2025년도 안에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전기차 사신다. 예. 테슬라, 예, 미국에서 조립된 테슬라를 사시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도 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거 사시려면 이번 달 말까지 사셔야지 7,500불 또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솔트,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가 비싼 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이 많이 살면서 비싼 동네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예, 텍사스 뭐 이런 곳들입니다. 예, 이런 곳들이 보편적으로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가 비싼 곳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예, 그전 같으면 저는 30만 불 번다. 예, 근데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베가스 오세요. 뭐하러 거기서 세금을 갖다 1년에 몇만 불씩 더 내고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 사는 돈으로 한 달에 2,500불씩 더 내는 거예요. 예, 이런 소리 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한 30만 불 버는 것까지는 예, 캘리포니아에 있나 네바다에 있나 세금 내는 거는 똑같아요. 물론 뭐 네바다는 또 다른 게 좀 싸죠. 프로퍼티 텍스나 이런 게 좀 싸니까 또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포인트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팁하고 오버타임을 일하신 분들은
이거 기록을 제대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기록 쫙 해갖고 나중에 CPA 분께 알려드리고요. 차량 할부,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 할부 이자는 여러분 스테이트먼트 보시면 이제 얼마 이자나고 얼마 이자를 냈는지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제출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예, 뭐 CPA 분이 준비를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뭐 이런 거 정보 알려드리면 밑에다가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저는 얼마 내면 될까요? 예, 전 점쟁이가 아니에요. 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얼마 버시고 뭐 어떻게 되고 아니 CPA랑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한 몇십 분 얘기해도 CPA가 계산하면서 나올 얘기를 갖다가 저한테 단 몇 줄로 그 캠피님 저는 어디 사는데 얼마 내면 될까요? 예, 이러면 저는 알 수가 없죠. 게다가 미국 내 어느 CPA도 미국 50개 주의 모든 세율을 갖다가 다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CPA는 다 로컬입니다. 여러분의 CPA와 얘기를 하시는데 자, 물론 CPA가 훌륭한 CPA는 여러분의 돈을 절약해 주시는 CPA입니다. 이런 것들 다 미리미리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CPA만큼 좋은 CPA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좀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시는데 CPA가 뭐 공개해 주신지 딱 보고요. 딱 해주신 거 얘기를 딱 들어보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예, 그걸 누락하고 저 CPA님 제가 65세 넘었는데 그러셨습니까? 그럼 6,000불 더 공제해야죠. 예. 이런 CPA랑 일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예. 뭐 물론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모를 수가 있어요. CPA님 제가 이번에 미국 차를 샀거든요. 예. 여기 또 이자 내는 게 있는데 이것도 공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러십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걸 미리 물어볼 수 있는 더 좋죠. 예. 그다음에 또 돈 버시는 것 같은 거 컨설팅 하면서 팁 많이 받으십니까? 오버타임 많이 하십니까? 예. 이런 같은 것도 물어보시면 CPA가 오히려 더 준비를 잘하는 CPA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PA가 저도 참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세금 보고를 한 적도 있었고 CPA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제가 직접 딱 해보니까 CPA 분께서 모든 걸 다 안 챙겨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짠 돈입니다. 짜잘한 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뭐 해서 20불, 뭐 해서 50불, 예,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요즘에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H1 블랙에서 소프트웨어 있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용하면 다 챙겨 먹을 수 있어. 다 챙겨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게 해마다 계속 달라지고요. 예, 시기마다 달라져요.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근데 CPA 분들이 그거를 다 안 챙겨줘도 CPA 분들은 뭐든지 적정선에서 다 맞춰서 숫자를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CPA가 해주시는 게 세금 절감이 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CPA 분들은 자, 이거는 이만큼까지 디덕트 하겠습니까? 예, 이 선을 알아요. 여러분은 그 선을 모르잖아. 여러분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면 예, 돈을 얼마 썼습니까? 뭐 누구도 다 기억 못 해요. 예.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얼마큼 바깥에 손님이랑 밥 먹었습니까? 예. 그럼 대충 적어야 돼. 예를 들어서 4,000불? 4,000불? 3,000불? 이것도 괜히 많이 적으면 큰일 난 거 아니야? 예, 3,000불. 뭐 CPA는 이 정도 인컴 됐으면 예, 이 정도 한 6,000불 정도 적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만큼 비즈니스 하셨으니까 이만큼 쓴 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크레딧 카드 뒤져봐도 이만큼 나올 테니까 예, 별 걱정 안 하시고 이만큼까지는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CPA도 예, 뭔가 스페셜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게 또 CPA니까 CPA와는 예, 숨기지 마시고 뭐 내 얘기를 알려주지 말고 다 터놓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도 참 웃긴 게 뭐냐면 예, 제 동창들 뭐 동기들 예, 이런 친구들 중에서 CPA들이 당연히 있겠죠.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CPA는 제가 아는 분이랑 잘 안 해요.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동창이랑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말이 새어나와. 제 인컴이 얼마고, 제 자산이 얼마고, 이런 게 새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별로 안 좋죠. 예. 그냥 별 의미 없이, 야, 걔 좀 캠피디 요즘에 돈 좀 버는 것 같아. 뭐, 저번에 보니까 만만치 않게 있던데, 예.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괜히 또 친구가 뭐, 나 사업 투자 좀 해주라, 뭐, 돈 좀 보태주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CPA는 적당히 하는 분이 좋아요. 제 주변 분들과 연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이 CPA를 하는데, 저도 이제 CPA를 예, 인생 동안 이렇게 여러 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잘 챙겨주시는 분, 예, 눈치껏 잘 챙겨주시고 알아서 공제받을 거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제일이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65세인데 받을 수 있는지 안 받는지 이런 같은 거 좀 확인해 보시고
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간 물가는 이제 관세가 철폐돼도 이제 뭐 물가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만큼 또 세금 공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 공제를 꼬박꼬박 잘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오늘 좀 복잡했지만 예, 공부 한번 해보신다 하고 보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가 안 됐다. 예, 그럼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또 보세요. 예, 시간 나실 때 또 한 번 또 보시면 한 뭐 두세 번 그냥 틀어놓고 또 다른 일 하시면 이런 것도 세금 공제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뭐 내년도에 적어도 예, 몇천 불 엑스트라는 생길 수가 있겠구나. 예,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올해도 또 열심히 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